세종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야당 후보입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자, 후보님, 예. 세종 갑이 어쨌든 지금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그 여당의 어제 공약 때문에 들썩들썩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으로 가는 예. 거니까. 어제 긴급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예. 이 국민의힘의 공약,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발표에 대한 기본적인 후보님의 입장은 뭐예요? 완전 이전은 예. 저는 대찬성입니다. 예. 20년 동안 주장해오던 거예요. 네. 이게 왜 안 되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반대해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겠다. 그건 좋은데 네. 이번 선거 앞두고 이게 그냥 선거용 꼼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선거용으로 던지기만 해놓고 안 했던 건 사과부터 해야 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 2022년 대선 때 가장 최근에만 봐도 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 세종시를. 예. 그래갖고 진보실도 이전한다. 국회의사당 이전한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격주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예. 근데 지난 2년 동안 의사당 집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개최할 수도 있는 지금 충분히 가능한 국무회의도 격주 1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네. 그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예. 정말 죄송하다. 예. 지금까지는 여차여차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거다. 이런 단호한 사과와 뭔가 이 개전의 정을 좀 보여야죠. 그래야 이게 세종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진정성이 문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일단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약 발표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의 제2집무실 세종 설치 요거를 속도를 내겠다. 관계부처에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공약 발표에 화답을 했다는 점 그거를 좀 일단은 말씀을 좀 그거는요. 드리겠고요.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요? 아니 보세요. 예. 국회는 완전 이전하고 예. 대통령은 제2집무실을 이전해요. 예. 이거 헌법 체계에 안 맞는 겁니다. 지금.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예. 결정내죠. 결정내가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완전 이전하면 수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통령 주집무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국회에서는 당에서는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공약하는 판에 예. 바로 그날 대통령실에서는 제2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엇박자를 내가지고 정말 준비가 안 된 공약이다. 자, 그러면 이거 후보님의 보여주는 거죠. 주장은 뭐예요? 대통령실 완전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대통령 주집무실이 세종시로 가야 예. 이게 명실이 상부한 거죠. 자, 그러면은 후보님, 그럼 국회 완전히 다 가요? 대통령실 네. 용산 대통령실 세종으로 옮겨가요? 네. 그러면 2004년도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은 수도가 이전되는 건데 그럼 그렇죠. 관습헌법 위반이니까 위헌이잖아요. 그럼 개헌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도시법을 개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예. 그 뭐냐? 행복도시법에 보면 16조 2항에 대통령 집무실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대통령 주 집무실을 둔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헌 시비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대도 바뀌었어요. 네. 지금 지방소멸 시대니까 우리 행정수도 이전이 맞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조항을 예. 결정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정의 판례 변경, 예. 결정의 변경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후보님 말씀은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을 뭐 자의적으로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한번 다시 올려서 심판을 받아보면 그 예전이랑 20년이 지났고 여야가 의견이 지금 일치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헌이 나올 수도 있다.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당연하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예전에 동성동본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매번 올리면은 예. 헌법재판소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보님 대통령실 가는 거 말고 국회 본원 옮겨가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만 개정하면 되지 위헌은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위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예.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예. 그럼 국회 본원이 가면 그건 거기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까지 국회 분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회가 얘기를 해온 겁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가 예. 뭘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예. 후보님 이 국민의힘의 변호사 율사들이 많고 예. 한동훈 위원장도 뭐 법 전문가인데 그럼 네. 이게 위헌일 줄 알고 지금 일부러 던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제 이게 예. 추진을 하면 국회 예. 규칙을 바꾸게 돼요. 예. 국회 규칙을 바꾸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 이 트랙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민들한테 자 우리가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이거는 수도가 되는 겁니다. 행정수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밝혀야 진정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판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전공법이에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지금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그 전날 네. 이 얘기를 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의도시 정치를 끝내겠다 그랬어요. 예. 이런 게 전형적인 여의도시 정치입니다. 그래요? 이런 국가 대사를 예. 정말 준비도 없고 진정성도 없이 그냥 선거 한 2주 남겨두고 예. 선거용으로 던진다. 이게 맨날 그 정치권에서 잘못해온 낡은 정치거든요. 국민들이 이런 거를 믿질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그만해야 되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겠다고 여의도 문법에 딱 들어맞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때 수도 이전 그거는 여의도식 정치 아닙니까? 그 공약은? 그런 그거는 식의 몇 달 전에 예. 국가 의제로 뛰어서 대통령 선거라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적어도. 너무 갑작스러워 그리고 던졌다. 예. 당연하죠. 2주 전에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이건 새로운 의제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20년 동안 예. 주장해오던 거. 저는 이거 20년 동안 제가 8년 국회의원 하면서 상임위, 본회의 있을 때마다 하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반대했는지 예. 지금은 왜 생각이 달라졌는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죠. 이 세종갑 지역 여기에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세종갑 시민들이요. 예. 이 의식 수준이 엄청 높은 유권자들입니다. 예. 지금 이 행정수도니 뭐 국회 이전이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냐는 공약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실천할 수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발표만으로는 이 세종을 비롯한 이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거다. 의도는 아마 그런 의도로 지금 이제 세종갑에 예. 민주당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겠다.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그 욕심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을 비롯한 그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별 도움은 안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 없어서 진정성이 저는 없어서. 방향은 맞다고 봐요. 예. 찬성합니다. 네. 근데 진정으로 실천을 의지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총선 끝나면 흐지부지 좀 될 거로 그냥 국민의힘에 뭉갤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개헌해야 될 텐데 개헌 얘기도 안 하죠. 예. 대통령 집무실은 또 이 집무실 온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박자도 안 맞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 보면 예. 총선 끝나봐요. 이제 표 상관없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질질 또 끌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와 관련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반론은 네.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한테 좀 듣기로 하고요. 예. 세종시 얘기 좀 해볼게요. 후보님 예. 지역 옮겨서 출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출마의 변 짧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당을 달리해서 시작했지만 뿌리는 민주당이고 지금 제가 이제 한 3, 4개월 신당을 하면서 경험했던 민심, 체감했던 민심은 저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압도적인 민심은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먼저 힘을 모아달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도 있고 새로운 정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 새로운 미래, 조국혁 신당 이런 범야권 민주개혁 진영이 함께 다 힘을 모으자. 그래서 압도적인 심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 이제 어제 그제 지나면서 예. 이제 그렇다고 여기 국민의힘에 줄 수 없지 않느냐. 김종민에게 보태주자, 힘을 예. 실어주자. 이런 흐름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김종민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네. 국민의힘보다는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만 예. 표현했습니다. 뭐 김종민 후보를 예. 직접 표현한 건 아닌데 예. 국민의힘보다는 다른 후보를 선택한 게 낫다. 이 얘기를 했었고. 그럼 예. 결국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표들이 승패를 가르는 거잖아요. 세종갑에서는. 그렇죠. 예. 그 표들이 본인에게 올 거다. 그래도 내가 예. 민주당 출신인데 이렇게 보고 제가 계시는 겁니까? 검찰개혁, 예. 검찰 정권과 예. 맞서 싸우는데 민주당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뭐 그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예.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하는데 김종민이 앞장서서 싸울 것 같다. 예.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줄 거다. 힘을 보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예. 민주당 탈당한 거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요. 예. 한 3, 4개월 동안에 제가 느낀 건 많은데 예. 어떤 거는 의미가 있었고 어떤 거는 또 뭔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고 예.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아, 이걸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예. 이런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예.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얼마 전에 김어준 씨 진행하는 유튜브 출연하셔서 예. 민주당원들에게 사과를 하셨는데 네. 이게 갑자기 사과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실제로 제가 나름대로 소신과 뜻이 있어서 예.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저를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이 있고 또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됐으니 제가 있는 소신이나 방향과 관계없이 그분들한테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3, 4개월 동안에 제가 있는 지역구에 있는 그런 당원들이나 예. 아니면 세종갑에 와서도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섭섭하다고 했으면 제가 계속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탈당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선거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이제 탈당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뿌리가 같고 방향도 같으니 뿌리가 같고 방향도 같으니 중간에 방법상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대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은 차이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정치라고 큰 하는 차이가 게 있으니까 탈당하신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예.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이 있어요. 예. 이게 민심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민심을 만나보면 예. 실제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따라서 또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예.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민심은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민심과 실제 민심이 부딪히는 게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 또 정치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예. 그게 선거가 갖고 있는 힘이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선거를 예. 통해서 예.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고 돌아보는 과정이 선거 끝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본인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마주쳤던 민심은 내가 민주당 탈당할 때 민심과는 다르다. 그러면 내가 민주당 탈당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탈당했을 때 제가 판단했던 민심과 부합하는 것도 있고 예. 또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민심도 예.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하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제가 이제 선거를 하면서 그런 거를 느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선거 와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예. 호소를 하는 와중에 예. 이런 평가를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고 저는 선거 끝나면
좀 더 차분하고 깊이 있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예.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김종민 의원도 저랑 인터뷰할 때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시곤 같고 이낙연 대표도 아마 직접적으로 저에게 인터뷰 때 말씀하셨는데 탈당하는 큰 이유가 민주당을 고쳐쓰기 어렵다는 판단에 들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가 진짜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이. 이 판단은 여전히 유지하시는 겁니까? 이 기본 그러니까 취지? 그거는 우리가 예.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 예. 민주당의 뿌리 예. 이게 실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한 거잖아요. 예. 그 가치와 뿌리 위해서 그걸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다. 예. 그런데 방법적으로 이거 안에서 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가치와 뿌리, 방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 예. 그런데 예. 이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그때하고 이제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가서 해보니까 이게 되는 일이다. 예. 안 되는 일이다. 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건 이제 선거 끝나고 차분하게 예. 좀 깊이 있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후보님. 예. 후보님에게 조국혁신당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럼 새로운 미래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요. 대한민국 민심에 예, 조국혁신당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데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남의 당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 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 예, 강한 지지를 갖고 있느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무도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그 수사가 도를 넘었다. 즉 권력을 남용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개인에 대한 그 탄압을 보복하거나 또 복수와 계통을 만들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예. 이 검찰 권력, 이 검찰 정권이 뭔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선명한 예.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원인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 이게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동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제3지대에 있는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미래는 사실 출범할 때 어떤 선명성보다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개혁 이쪽에 더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방향 설정으로 잘못했다 뭐 이런 좀 후회도 하십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선명성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라기보다는 예. 생각이나 아니면 이게 좀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을 선거 과정에서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치를 이대로 두고는 안 된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가 나와야 윤석열 정권도 우리가 확실하게 더 잘 심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사실 양당 정치를 심판하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 급하다. 예. 여기에 압도적으로 힘을 합치자. 예. 이런 민심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느낀 거죠. 알겠습니다. 후보님, 뭐 앞서 예. 후보님도 지금 민주당 당원들에게 좀 사과 말씀하신 것 같고 좀 파란 점퍼 입고 선거운동 하신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당선되면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의 표가 김종민 후보에게 옮겨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당선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민주당 복당하십니까? 파란 점퍼는 아니고요. 예. 하얀 점퍼. 원래 저희 당도 그렇습니까? 파란 점퍼입니다. 예, 그 죄송합니다. 여튼 제가- 파란 예. 점퍼에다가 예, 예. 하얀 점퍼를 이제 번갈아가 입는 거니까 예. 항상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예. 항상 이제 그렇게 약간 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점퍼는 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그럼 후보님 당선되시면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복당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과 합당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 제가 이제 개인 그냥 당원이거나 예. 의원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공동대표니까 이 문제는 예. 여러 가지 판단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당원들과 선거 끝나고 알겠습니다. 좀 함께 예. 토론하고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알겠습니다.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거지. 예. 제가 선거 바로 앞두고 뭐 제 당선을 알겠습니다.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새로운 미래 세종갑의 김종민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